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이별 후 행동 지침을 넘어 무너진 자아를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 끊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연락을 끊는 것을 상대방의 그리움을 유발하거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소심한 복수쯤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치한 감정 싸움이나 밀고 당기기가 아닙니다. 노 콘택트는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완전히 리셋하는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특히 우리를 갉아먹었던 해로운 관계, 혹은 교묘한 감정적 조종으로 가득했던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조종과 감정적 착취 속에서 서서히 당신에게서 빼앗겼던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들의 인정이나 시선 속에서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눈으로 당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첫 번째 행위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 콘택트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순간 당신은 그 병적인 감정의 순환을 유지시키던 연료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드라마, 죄책감을 심어주던 말들, 현실을 왜곡하던 가스라이팅의 소음을 모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한 걸음 물러나 숨을 고르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의 문자 메시지, 변덕스러운 기분, 혹은 은밀한 협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구걸하거나 관계의 마무리를 위해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치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연락을 끊는 것은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의 간섭 없이 온전히 당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마주할 수 있는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힘은 그 침묵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다시 자라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는 매 순간, 침묵을 지키는 매일매일이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의 삶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정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연락을 다시 시작해도 좋은 완벽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외로울 때가 아닙니다. 새벽 2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아닙니다. 혹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을 때도 결코 아닙니다. 완벽한 순간은 당신이 이미 그 사람 없이도 내면의 평화를 찾았을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누구와 함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에게 선택받는 상상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과를 받는 공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완전한 통제력을 갖게 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힘의 우위를 점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의 낡은 패턴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표는 그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너무나 온전해져서 그 사람의 관심이 더 이상 필요가 아닌 그저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감정적 명료함과 초연함의 경지에서 연락을 재개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매달리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대가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죄책감을 흡수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과거에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방법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상대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관계의 역학이 바뀝니다. 그녀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가졌던 적이 있긴 한 걸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더 이상 당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감정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숙달의 경지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좇고 애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그런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내면의 작업을 충실히 해냈을 때 당신의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재건했을 때 당신은 심오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다시 태어난 당신은 과거 사랑을 구걸하던 당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언제 그리고 과연 연락을 다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녀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과 명료함, 그리고 완전한 감정적 독립의 위치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마주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그저 떠나간 한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폐허 속에서 스스로 일어선 한 인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애원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애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당신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너무 빨리 연락을 재개하는 것이 거의 항상 후회로 끝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저 똑같은 낡은 상처를 가지고 똑같은 감정의 전쟁터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떠나갔거나 당신을 버렸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인 채로 연락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침묵의 기간은 잠시 멈춤이 아닙니다. 당신의 준비 기간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날카롭게 벼리고 자기 가치를 재건하며 그녀 없이 생존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번성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과거의 당신은 아마 감정적으로 반응이 빠르고 의존적이며 그녀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을 거친 후 돌아온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는 집중하고 침착하며 자신감이 넘치고 더 이상 그녀의 승인에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성장이란 관계를 환상이나 가능성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조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감정적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염 신호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보다 그녀의 필요를 우선시함으로써 당신이 그 상황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자기인식은 그 자체로 힘입니다. 감정적 성장은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회피하거나 일이나 다른 것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픔과 함께 앉아 필요했다면 눈물을 흘리며 통과하고 결국 더 강해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 힘은 차가움이 아니라 초연함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도 더 이상 고통의 급류를 느끼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애도했고 치유했으며 이제 과거의 고통이 있던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에너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감정 궤도를 맴도는 위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중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성장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얄팍한 허영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율, 통제, 그리고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더 건강하고 더 날카로우며 더 집중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감정적 진흙탕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영역에서 노력을 다했을 때 연락을 재개하는 것은 무언가를 다시 불붙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승인을 구하지 않고 안심시켜 달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하고 단단하게 그 순간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반응하든 안 하든 그것이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바로 그 힘이 그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떠나온 모습으로 상대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당신의 모습은 결코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이 과거 자신을 감정적으로 옭아매던 그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한때 가졌던 통제력은 사라졌습니다. 예측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녀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남자,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의 존경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그녀가 돌아오고 싶어 애원하는 남자입니다. 그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침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힘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당신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공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 상대의 호기심이 집착으로 변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의 상상력이 당신의 침묵을 채우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결국 그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로 커집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고 지나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제하는 데 익숙하고 쫓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올리지도 않고 그녀의 스토리를 훔쳐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증발했습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호기심이 스며듭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왜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미완의 결말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애원하거나 매달리거나 쫓지 않고 사라졌을 때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 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을 남깁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감정적 우주의 중심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궤도에 여전히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불확실성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 빨리 연락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스터리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더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이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 없이 더 행복한 건 아닐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결국 호기심은 불안으로, 불안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프로필을 확인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해독하려 애씁니다. 그 고요한 압박이 쌓이다가 마침내 폭발합니다. 그 폭발은 보통 문자 메시지나 당신의 관심을 떠보려는 미묘한 접근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결코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당신 스스로를 재건하여 그녀의 관심이 필요가 아닌 선택이 되는 지점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절박함이 아닌 고요한 무관심 속에서 다시 나타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침착한지, 왜 돌아오겠다고 애원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중독성을 갖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녀의 침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강력하고 더 매력적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분노나 애원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관심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그녀가 가졌던 감정적 지배력에서 벗어났을 때 무관심은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그녀에게 보여지거나 들리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녀가 분노든 슬픔이든 애원이든 사랑이든 어떤 반응이라도 얻을 수 있는 한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라졌을 때 당신이 그녀를 보고 미움도 사랑도 욕망도 아닌 그저 평온함만을 느낄 수 있을 때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깨집니다. 무관심은 말이 결코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온전한 당신이 되기 위해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한때 눌렀던 버튼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영원히 잃어버린 걸까?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당신이 소리쳐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묻는 것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녀가 기억하는 남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는 남자가 됩니다. 무관심은 그녀에게 당신이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를 받아들일 평화를 찾았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그녀가 결코 줄 수 없었던 것, 즉 자기 존중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너무나 충만하고 집중된 삶을 구축하여 그녀의 관심이 더 이상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방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것이 그녀가 당신을 더 원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이제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남자를 좇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준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삶에 다시 한 번 자리를 원한다면 이제 그녀가 도달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두 번째로 돌아설 때 그것은 충격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찾은 평화는 당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라도 결코 희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온전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이별 후 행동 지침을 넘어 무너진 자아를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 끊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연락을 끊는 것을 상대방의 그리움을 유발하거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소심한 복수쯤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치한 감정 싸움이나 밀고 당기기가 아닙니다. 노 콘택트는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완전히 리셋하는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특히 우리를 갉아먹었던 해로운 관계 혹은 교묘한 감정적 조종으로 가득했던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조종과 감정적 착취 속에서 서서히 당신에게서 빼앗겼던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들의 인정이나 시선 속에서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눈으로 당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첫 번째 행위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 콘택트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순간 당신은 그 병적인 감정의 순환을 유지시키던 연료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드라마, 죄책감을 심어주던 말들, 현실을 왜곡하던 가스라이팅의 소음을 모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한 걸음 물러나 숨을 고르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의 문자 메시지, 변덕스러운 기분, 혹은 은밀한 협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구걸하거나 관계의 마무리를 위해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치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연락을 끊는 것은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의 간섭 없이 온전히 당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마주할 수 있는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힘은 그 침묵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다시 자라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는 매 순간, 침묵을 지키는 매일매일이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의 삶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정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연락을 다시 시작해도 좋은 완벽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외로울 때가 아닙니다. 새벽 2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아닙니다. 혹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을 때도 결코 아닙니다. 완벽한 순간은 당신이 이미 그 사람 없이도 내면의 평화를 찾았을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누구와 함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에게 선택받는 상상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과를 받는 공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완전한 통제력을 갖게 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힘의 우위를 점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의 낡은 패턴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표는 그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너무나 온전해져서 그 사람의 관심이 더 이상 필요가 아닌 그저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감정적 명료함과 초연함의 경지에서 연락을 재개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매달리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대가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죄책감을 흡수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과거에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방법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상대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관계의 역학이 바뀝니다. 그녀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가졌던 적이 있긴 한 걸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더 이상 당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감정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숙달의 경지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좇고 애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그런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내면의 작업을 충실히 해냈을 때 당신의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재건했을 때 당신은 심오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다시 태어난 당신은 과거 사랑을 구걸하던 당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언제 그리고 과연 연락을 다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녀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과 명료함, 그리고 완전한 감정적 독립의 위치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마주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그저 떠나간 한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폐허 속에서 스스로 일어선 한 인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애원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애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당신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너무 빨리 연락을 재개하는 것이 거의 항상 후회로 끝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저 똑같은 낡은 상처를 가지고 똑같은 감정의 전쟁터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떠나갔거나 당신을 버렸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인 채로 연락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침묵의 기간은 잠시 멈춤이 아닙니다. 당신의 준비 기간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날카롭게 벼리고 자기 가치를 재건하며 그녀 없이 생존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번성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과거의 당신은 아마 감정적으로 반응이 빠르고 의존적이며 그녀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을 거친 후 돌아온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는 집중하고 침착하며 자신감이 넘치고
더 이상 그녀의 승인에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성장이란 관계를 환상이나 가능성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조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감정적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염 신호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보다 그녀의 필요를 우선시함으로써 당신이 그 상황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자기인식은 그 자체로 힘입니다. 감정적 성장은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회피하거나 일이나 다른 것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픔과 함께 앉아 필요했다면 눈물을 흘리며 통과하고 결국 더 강해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 힘은 차가움이 아니라 초연함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도 더 이상 고통의 급류를 느끼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애도했고 치유했으며 이제 과거의 고통이 있던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에너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감정 궤도를 맴도는 위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중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성장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얄팍한 허영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율, 통제, 그리고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더 건강하고 더 날카로우며 더 집중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감정적 진흙탕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고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영역에서 노력을 다했을 때 연락을 재개하는 것은 무언가를 다시 불붙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승인을 구하지 않고 안심시켜 달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하고 단단하게 그 순간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반응하든 안 하든 그것이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바로 그 힘이 그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떠나온 모습으로 상대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당신의 모습은 결코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이 과거 자신을 감정적으로 올가매던 그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한때 가졌던 통제력은 사라졌습니다. 예측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녀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남자,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의 존경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그녀가 돌아오고 싶어 애원하는 남자입니다. 그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침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힘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당신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공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 상대의 호기심이 집착으로 변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의 상상력이 당신의 침묵을 채우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결국 그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로 커집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고 지나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제하는 데 익숙하고 쫓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올리지도 않고
그녀의 스토리를 훔쳐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증발했습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호기심이 스며듭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왜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미완의 결말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애원하거나 매달리거나 쫓지 않고 사라졌을 때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 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을 남깁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감정적 우주의 중심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궤도에 여전히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불확실성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 빨리 연락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스터리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더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이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 없이 더 행복한 건 아닐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결국 호기심은 불안으로, 불안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프로필을 확인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해독하려 애씁니다. 그 고요한 압박이 쌓이다가 마침내 폭발합니다. 그 폭발은 보통 문자 메시지나 당신의 관심을 떠보려는 미묘한 접근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결코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당신 스스로를 재건하여 그녀의 관심이 필요가 아닌 선택이 되는 지점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절박함이 아닌 고요한 무관심 속에서 다시 나타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침착한지, 왜 돌아오겠다고 애원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중독성을 갖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녀의 침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강력하고 더 매력적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분노나 애원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관심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그녀가 가졌던 감정적 지배력에서 벗어났을 때 무관심은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그녀에게 보여지거나 들리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녀가 분노든 슬픔이든 애원이든 사랑이든 어떤 반응이라도 얻을 수 있는 한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라졌을 때 당신이 그녀를 보고 미움도 사랑도 욕망도 아닌 그저 평온함만을 느낄 수 있을 때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깨집니다. 무관심은 말이 결코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온전한 당신이 되기 위해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한때 눌렀던 버튼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영원히 잃어버린 걸까?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당신이 소리쳐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묻는 것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녀가 기억하는 남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는 남자가 됩니다. 무관심은 그녀에게 당신이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를 받아들일 평화를 찾았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그녀가 결코 줄 수 없었던 것, 즉 자기 존중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너무나 충만하고 집중된 삶을 구축하여 그녀의 관심이 더 이상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방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것이 그녀가 당신을 더 원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이제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남자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준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삶에 다시 한 번 자리를 원한다면 이제 그녀가 도달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두 번째로 돌아설 때 그것은 충격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찾은 평화는 당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라도 결코 희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온전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이별 후 행동 지침을 넘어 무너진 자아를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노 콘택트, 즉 연락 끊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연락을 끊는 것을 상대방의 그리움을 유발하거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소심한 복수쯤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치한 감정 싸움이나 밀고 당기기가 아닙니다. 노 콘택트는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완전히 리셋하는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특히 우리를 갉아먹었던 해로운 관계 혹은 교묘한 감정적 조종으로 가득했던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조종과 감정적 착취 속에서 서서히 당신에게서 빼앗겼던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들의 인정이나 시선 속에서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눈으로 당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첫 번째 행위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 콘택트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순간 당신은 그 병적인 감정의 순환을 유지시키던 연료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드라마, 죄책감을 심어주던 말들, 현실을 왜곡하던 가스라이팅의 소음을 모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한 걸음 물러나 숨을 고르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의 문자 메시지, 변덕스러운 기분, 혹은 은밀한 협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구걸하거나 관계의 마무리를 위해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치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연락을 끊는 것은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의 간섭 없이 온전히 당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마주할 수 있는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힘은 그 침묵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다시 자라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는 매 순간, 침묵을 지키는 매일매일이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의 삶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정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연락을 다시 시작해도 좋은 완벽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외로울 때가 아닙니다. 새벽 2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아닙니다. 혹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을 때도 결코 아닙니다. 완벽한 순간은 당신이 이미 그 사람 없이도 내면의 평화를 찾았을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누구와 함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에게 선택받는 상상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과를 받는 공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완전한 통제력을 갖게 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힘의 우위를 점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의 낡은 패턴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표는 그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너무나 온전해져서 그 사람의 관심이 더 이상 필요가 아닌 그저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감정적 명료함과 초연함의 경지에서 연락을 재개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매달리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대가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죄책감을 흡수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과거에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방법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상대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관계의 역학이 바뀝니다. 그녀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가졌던 적이 있긴 한 걸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더 이상 당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감정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숙달의 경지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좇고 애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그런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내면의 작업을 충실히 해냈을 때 당신의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재건했을 때 당신은 심오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다시 태어난 당신은 과거 사랑을 구걸하던 당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언제 그리고 과연 연락을 다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녀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과 명료함, 그리고 완전한 감정적 독립의 위치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마주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그저 떠나간 한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폐허 속에서 스스로 일어선 한 인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애원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애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당신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너무 빨리 연락을 재개하는 것이 거의 항상 후회로 끝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저 똑같은 낡은 상처를 가지고 똑같은 감정의 전쟁터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떠나갔거나 당신을 버렸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인 채로 연락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침묵의 기간은 잠시 멈춤이 아닙니다. 당신의 준비 기간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날카롭게 벼리고 자기 가치를 재건하며 그녀 없이 생존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번성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과거의 당신은 아마 감정적으로 반응이 빠르고 의존적이며 그녀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을 거친 후 돌아온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는 집중하고 침착하며 자신감이 넘치고 더 이상 그녀의 승인에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성장이란 관계를 환상이나 가능성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조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감정적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염 신호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보다 그녀의 필요를 우선시함으로써 당신이 그 상황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자기인식은 그 자체로 힘입니다. 감정적 성장은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회피하거나 일이나 다른 것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픔과 함께 앉아 필요했다면 눈물을 흘리며 통과하고 결국 더 강해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 힘은 차가움이 아니라 초연함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도 더 이상 고통의 급류를 느끼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애도했고 치유했으며 이제 과거의 고통이 있던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에너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감정 궤도를 맴도는 위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중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성장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얄팍한 허영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율, 통제, 그리고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더 건강하고 더 날카로우며 더 집중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감정적 진흙탕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영역에서 노력을 다했을 때 연락을 재개하는 것은 무언가를 다시 불붙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승인을 구하지 않고 안심시켜 달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하고 단단하게 그 순간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반응하든 안 하든 그것이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바로 그 힘이 그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떠나온 모습으로 상대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당신의 모습은 결코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이 과거 자신을 감정적으로 올가매던 그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한때 가졌던 통제력은 사라졌습니다. 예측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녀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남자,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의 존경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그녀가 돌아오고 싶어 애원하는 남자입니다. 그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침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힘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당신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공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 상대의 호기심이 집착으로 변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의 상상력이 당신의 침묵을 채우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결국 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집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고 지나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제하는 데 익숙하고 쫓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올리지도 않고 그녀의 스토리를 훔쳐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증발했습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호기심이 스며듭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왜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미완의 결말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애원하거나 매달리거나 쫓지 않고 사라졌을 때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 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을 남깁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감정적 우주의 중심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궤도에 여전히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불확실성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 빨리 연락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스터리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더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이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 없이 더 행복한 건 아닐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결국 호기심은 불안으로, 불안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프로필을 확인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해독하려 애씁니다. 그 고요한 압박이 쌓이다가 마침내 폭발합니다. 그 폭발은 보통 문자 메시지나 당신의 관심을 떠보려는 미묘한 접근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결코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당신 스스로를 재건하여 그녀의 관심이 필요가 아닌 선택이 되는 지점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절박함이 아닌 고요한 무관심 속에서 다시 나타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침착한지, 왜 돌아오겠다고 애원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중독성을 갖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녀의 침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강력하고 더 매력적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분노나 애원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관심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그녀가 가졌던 감정적 지배력에서 벗어났을 때 무관심은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그녀에게 보여지거나 들리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녀가 분노든 슬픔이든 애원이든 사랑이든 어떤 반응이라도 얻을 수 있는 한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라졌을 때 당신이 그녀를 보고 미움도 사랑도 욕망도 아닌
그저 평온함만을 느낄 수 있을 때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깨집니다. 무관심은 말이 결코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온전한 당신이 되기 위해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